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뉴스 추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. 조경진 외교안보 팀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. 통일부도 조 기자 출입하고 있죠. 네네. 북한으로 북송되는 그 사진이 공개되고 나서 파장이 컸습니다. 네네. 아무래도 뭐 가지 않으려고 벽에다가 머리를 찍고 얼굴을 긁고 엄청났었는데 혹시 다른 사진이나 동영상도 나올 게 있을까요? 아니, 없다고 합니다. 이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을 송환할 때 기록 차원에서 찍은 사진이고요. 이번에 이제 그렇게 해서 찍은 사진을 공개할 것이고 그 외에 이제 뭐 사진이나 동영상이 추가적으로는 없다라는 게 통일부의 입장입니다. 기록용이었다 이거군요. 네네. 그러니까 혹시 북송된 그 2명의 탈북 어민들 가서 어떤 처벌을 받았나 확인됐습니까? 일단 대북 관계자에 따르면 2명 모두 북송된 이후에 이제 고문을 비롯해서 조사를 좀 받았고요. 네. 처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네. 이 북한 형법상 살인죄가 적용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. 다만 당시 대북 관계자들이 알아봤을 때 이 북송된 2명이 사람을 여러 명 죽였다는 이유로 처형됐다는 소문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송환 당시 사진만으로도 이들은 북한에서 총살감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북한으로 안 가려고 하는 그 모습 말입니까? 네, 맞습니다. 이 북한에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떠올려 보면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잖아요. 네. 밝은 표정으로 김정은 만세를 외치죠. 또 입고 왔던 다소 낡고 더러운 북한 옷을 다시 꺼내 입고서 이렇게 모습 볼 수 있는데 네. 그래야만 돌아가서도 처벌을 조금이나마 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. 어쨌든 북한에서 살인죄가 아니면 탈북 때문에 사형됐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네요. 네네. 중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 거 이번이 처음이었죠.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안대와 포승줄을 하고 경찰 특공대가 인계를 한 모습도 그래서 처음이었습니다. 네, 그러면 지금까지 탈북민 중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예 없었습니까? 좀 파악을 해봤더니요. 중범죄를 저지른 탈북민 23명이 남한에 지금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. 그래요? 네. 이 23명의 범죄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일일이 이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 통일부는 이들이 항공기 납치, 이 마약 거래, 테러, 집단 살해, 살인 등 이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분류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. 이들은 모두 강제 북송되지 않았습니다. 과거에 북한군 장교가 자기 상관을 총으로 이렇게 쐈는데 그 장교는 사망하고 탈북 장교는 여기서 이제 조사를 받고 비보호로서 사회에 이제 배출돼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쭉 살고 있어요. 아니, 왜 그런 겁니까? 법이 바뀐 겁니까? 아닙니다. 법은 그대로인데 지금 네. 해석이 다른 상황입니다. 이 탈북민은 귀순 의사를 밝히면 조사를 하고서 하나원에 입소를 해서 교육을 네. 받습니다. 이 기간을 거쳐서 남한에 정착합니다. 다만 이때 이 중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비보호 탈북민으로 분류를 합니다. 자, 그럼 비보호 탈북민은 뭐냐? 정착금은 물론이고 주거지원금, 교육지원금 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다만 주민등록증은 발급을 해줍니다. 그 차이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2019년에 강제 북송된 그 2명도 비보호 탈북민으로 분류됐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? 이 당시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같은 조항을 들어서 이 보호 대상자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고 북송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. 이 진정성, 이 3글자가 이번 사건의 쟁점으로 꼽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.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보냈다는 건데 남북 간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도 체결돼 있지 않잖아요. 그렇죠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조경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